인류가 멸종할 뻔한 대홍수가 일어난 지 대체 얼마나 흐른 걸까? 어느새 대홍수 이야기는 옛 전설이 되었고 인간들은 저마다의 도시를 세우고 신과 왕을 섬기며 자신의 운명을 행하고 있었죠. 이 당시 우르크라는 도시엔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인간이자 우르크의 선왕이었던 루갈반다와 들소의 여신 인순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그런데 보통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나면 반인반신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길가메시는 3분의 1은 인간, 3분의 2는 신의 피가 섞인 신에 가까운 인간이었어요. 뭔가 길가메시는 다른 반인반신들과 다르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나봐요. 아무튼 이런 특이한 점 때문일까 수많은 신들은 길가메시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출산의 여신 니누르상은 길가메시에게 건장한 체격을, 지혜의 신 엔키는 길가메시에게 통찰력을, 폭풍의 신 이시쿠르는 길가메시에게 용맹함을, 태양의 신 우투는 길가메시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했죠. 그렇게 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들보다 우월한 유전자로 태어난 길가메시는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우르크를 지키고 강하게 성장시켰으며 매일같이 백성들을 갈궜죠. 길가메시는 남들보다 혈기왕성했기에 피로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때문에 매일같이 전쟁과 사냥 그리고 잠자리를 즐겨도 쌩쌩했고 지쳐서 쉬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갈구기 시작했죠. 이를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마치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어요. 때문에 백성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은 매일같이 계속됐고 신들은 입 끔찍하고 머리 아픈 소리를 매일같이 듣게 됐죠. 그렇게 결국 수많은 신들은 하늘의 신 안에게 찾아가 길가메시는 신들이 만든 걸작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제멋대로 쓰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신 중의 신, 최고신 아니시여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고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더라는 출산의 신 니누르상을 불러 길가메시만큼 강력한 또 다른 인간을 만들라며 합니다. 그렇게 니누르상은 길가메시만큼 용감무쌍한 인간을 만들고는 거대한 초원에 풀어놓았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간밤에 잡혔을 사냥감을 확인하러 온 사냥꾼.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그물을 찢어놓은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다음날엔 함정으로 파놓은 구덩이가 메어져 있었고 또 다음날엔 덫이 뜯겨져 있었죠. 이에 열이 바짝 오른 사냥꾼은 다시금 덫을 설치한 뒤 그 주변에 몰래 숨었고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하는지 찾아내려 했죠. 그리고 목격합니다. 온몸이 머리카락과 털로 뒤덮인 채 동물들이 덫에 걸리지 않게 덫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 같은 짐승을 말이죠. 생전 처음 보는 존재에 넋이 나간 사냥꾼은 후다닥 자신의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 요 며칠간 덫이 망가졌는데 짐승의 짓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인간 남자인데 짐승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괴물 같아요. 라며 토로했고 이를 기이하게 여긴 사냥꾼의 아버지는 우르크엔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가 도움을 구해보거라. 내 장담컨대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답했죠. 그렇게 길가메시를 찾아간 사냥꾼은 그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고했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길가메시는 신전에서 일하던 샤마트라는 여인을 불러 이 일을 해결하라 명하죠. 숲에 괴물 같은 인간이 산다 말했더니 웬 이쁘장한 여인을 소개시켜준 상황. 사냥꾼은 길가메시의 해결책에 의문을 품었고 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 어느새 자신이 궁전이 아닌 숲속에 있음을 깨달았죠. 사냥꾼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이 숲속에 왔는지, 대체 뭐에 홀려 여기까지 왔는지. 그 순간 매일같이 자신의 덫을 부셨던 그 괴물이 나타나죠. 이에 사냥꾼이 저놈이 바로 그놈이다 라며 샤마트에게 알려주려던 순간 샤마트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아냐냐냐냐 여기서 끝내면 찝찝하잖아. 천천히 옷을 벗던 샤마트는 서서히 괴물에게 다가갔고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운 향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정체 모를 존재를 본 괴물도 서서히 샤마트에게 다가갔죠. 니누르상이 만든 인간이었지만 짐승에 더 가까웠던 존재 엔키두. 그렇게 샤마트와 엔키두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불같은 일주일을 보내죠.
평소와 같이 샤마트와 사랑을 나누던 엔키두. 그런데 문득 자신이 지켜줘야 할 동물 친구들이 생각나고 엔키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다닥 동물 친구들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엔키두를 본 동물들은 마치 사냥꾼을 본 것 마냥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엔키두가 그들을 따라잡고자 발을 내딛은 순간 그는 자신의 다리가 전과 달리 무거워졌음을 느끼죠. 게다가 수십 미터 밖의 소리와 냄새를 알아차릴 수 있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엔키두는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이 생김을 알아차립니다. 약 일주일간 샤마트와 함께해서일까 엔키두에겐 더 이상 야생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는 비로소 성인이 된 것이었죠. 이에 샤마트는 우리 엔키두 뚝! 오구오구오구 몸이 뭔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엔키두 다 컸네. 그런 것도 알아차리고 엔키두는 이제 지혜로워진 거예요. 인간처럼 말이죠. 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는 우르크로 데려갑니다. 샤마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엔키두는 점점 인간다워졌어요. 머리 손질하는 법도 배우고 인간 음식 먹는 법을 배웠으며 늑대와 사자에게 쫓기던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한 노인이 허겁지겁 어디론가 뛰어갔죠. 이에 궁금함을 느낀 엔키두가 노인을 불러세우자 아이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에 또 길가메시가 나타났다지 뭡니까? 우르크 분이신 것 같은데 아시지 않습니까? 매번 결혼식이 열리면 길가메시가 나타나 신랑에게서 신부를 빼앗아간 뒤 자신이 먼저 잠자리를 한다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길가메시의 행동을 들은 엔키두는 샤마트, 나 길가메시를 만나야겠어 라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우르크에 입성한 엔키두. 엔키두의 풍채가 얼마나 당당하고 강렬했는지 우르크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길가메시를 떠올렸고 길가메시 또한 자신과 비슷한 아우라를 가진 엔키두가 신기한 듯 그에게 다가갔죠. 그렇게 이둘은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길가메시가 휘두른 주먹에 집이 무너지고 엔키두의 돌진에 벽이 부셔지고 둘 다 어찌나 강하던지 이둘은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싸웠고 마침내 길가메시가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상 결판 나버린 승부. 몸의 대화란 것이 이런 것일까? 이들은 서로 맞잡고 있던 손을 살며시 풀더니 마치 운명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그렇게 신들의 사랑을 받은 남자와 그 남자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남자의 여행이 시작됩니다.